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영국의 대헌장 매그나 카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회에 가면 그 관광객들에게 공개해 놓은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딘가엔 가려면 못 들어가게 한 데가 있지만 늘 열어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 열어놓은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놀라운 물건이 있어요. 뭐 저는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대헌장 매그나 카타. 그게 호주 의회에 버젓이 전시 혹은 진열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주 상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헌장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는 호주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뭐 호주는 뭐 어떻게 보면 신생 국가니까 그런 거 하나 걸어놓고 이 서구의 법치주의 그런 거 전통에 어디 한번 연결돼 볼까 하는 생각에서 걸어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영국에게 혹은 영국 왕실에게 약속을 지켜라 하는 의미에서 그 대헌장을 걸어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헌장이 간 나라는 영국과 뭐 특수한 관계가 있어야 그게 나가는 거죠. 아무 나라에나 그게 마구 걸려있지 않죠. 예를 들어 뭐 일본이나 뭐 러시아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에는 매그나 카르타가 없죠.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이 대헌장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매그나 카타라고 이 구글 뉴스에 쳐보십시오. 뉴스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 막 나왔어요. 왜냐? 이 원본 중에 하나인 그 원래 사본 중에 하나인 솔스베리 성당에 있는 매그나 카타의 원본을 누가 훔치려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그 장을 그 유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막 망치로 쳐서 그 유리를 깨고 그러는 과정에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신문에 났죠.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호주에도 있는 매그나 카타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녹음을 시작합니다. 이게 내용의 크기로 보아 오늘 한 번 20분 만에 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매그나 카타에 대한 배경, 결국 매그나 카타에 다가갈 건데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것은 그 매그나 카타에 있는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걸 뭐 한 줄 한 줄 다 읽진 않을 거지만 거기에 있는 거 몇 줄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전반부 녹음의 마지막 부분은 그 매그나 카타의 내용을 읽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도 뭐 20분이면 좋겠지만 그것도 매그나 카타의 내용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판본, 이 호주에 와 있는 판본까지 포함하여 판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제 후반부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대헌장에 관해서 알아보러 가는 과정에 우선 중요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에 가보면 이 키위랑 호주 가자를 어떤 분이 들으시는지 그 닉네임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닉네임을 읽을 때 내 이름이 포함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그 아웃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제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키위랑 호주 가자 들으신 분들 닉네임을 읽겠습니다. 그 로긴 네임을 읽는 것이죠. 리무에라님, 그 다음에 167cm님, 골코에 살았어요님, 38갤럽님, 멜번에 산다님, 레이슈님, 착한 악마님, 지니21님, 연재중이에요님, 키위엔제님, 송댄님, 루를보다님 이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대헌장 매그나 카타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Magna Carta. Magna Carta. 이제 그게 발음이에요. 그거는 뭐 원래는 라틴어로 시작했을 것이지만 이걸 하도 이제 영어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영어처럼 이걸 쓰고 있죠. 뭐 영어로 된 다른 이름은 뭐 자주 쓰이진 않지만 Great Charter라는 번역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매그나 카타에 대한 기사를 보면 Great Charter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이걸 늘 매그나 카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영어처럼 매그나 카타가 원래 라틴어지만 그냥 영어처럼 영어권 세상에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발음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러 갈 건데 그걸 알아보는 두 개의 축, 그 매그나 카타를 보는 대헌장을 보는 두 개의 축, 그것으로 제가 꼽은 것이 하나는 법이고 혹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왕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그것들을 따로 알아보고 걔네가 그 대헌장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그걸 이제 종국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뭐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호주에 있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두에게 공개된 이 정보를 이용하여 어디 뭐 특별한 걸 찾아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식선에서 알아보는, 그러니까 호주 교민인 한 아저씨가 상식선에서 알아보는 대헌장,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걸 들으시다가 나는 법대를 나왔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은 이건데 이 팟캐스트를 들어보니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탄 없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하여,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어요. 거기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번 녹음에서 그거를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흔히 그걸 AS라고 하죠. 과거에 틀린 것을 고쳐서 다음에 방송하는 거, 다음에 녹음하는 거, 제가 그걸 기꺼이 할 의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저거는 잘못된 이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탄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 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며 역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국 역사 전공인데 지금 말한 그 내용은, 이 키위랑 호주 과자에 있는 이 내용은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이 뭐 부분적이건 아주 큰 그림이건 간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탄 없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키위랑 호주 과자 웹페이지에 가면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번 녹음에 그걸 포함시켜서 새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없으면 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그 좌표를 알아보듯 혹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뭐 어디에 가듯 이 대헌장은 헌법과 왕실이라는 이 두 개의 축으로 우리 알아보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헌법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팟캐스트의 특성상 영국, 뉴질랜드, 호주의 헌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국부터 시작하죠. 근본적으로 영국에 헌법이 있습니까? 정답, 없죠. 여기 영국 헌법을 소개한 글에 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The United Kingdom does not have a codified constitution. 성문화된 헌법은 없어요, 영국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헌법이라는 개념이 may refer to a number of historical and momentous laws and principles.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혹은 중요한 법, 헌법이 아니고 그냥 보통 법이에요. 법이라던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원칙,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이 헌법이라는 이해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흔히 그 헌법 전문을 읽거나 외운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뭐 읽거나 뭐 외우거나 적거나 그렇게 하죠. 제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잘 알려진 조항 119조에 보면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그 헌법의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법은 위헌이니 아니니 이런 대화를 하는데 만일 이게 없다면 이런 구체적으로 적은 게 없다면 아주 한국 사회는 더 골치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헌법은 영국에는 없어요. 다음 뉴질랜드로 오겠습니다.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에는 과연 헌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뉴질랜드도 영국처럼 이렇게 헌법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의 헌법이라는 걸 설명한 글에 와서 보면 The Constitution of New Zealand, 뉴질랜드의 헌법은 is the sum은 합이죠. 총합. 무엇을 합쳐놓은 것이냐? of laws, law는 그 헌법은 아니죠. 법률이죠. laws and principles, 그 삶의 원칙 혹은 국가의 원칙과 법률들을 합쳐다가 그걸 헌법이라고 부르니까 이 헌법이라고 적혀있는 그런 문서는 없는 겁니다. 뉴질랜드도 영국이랑 같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이걸 헷갈려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헌법이라는 그런 문서 혹은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실수인데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Constitution Act 1986, 1986년에 만든 헌법이라는 법이에요. 그거는 정말 헌법이 아니고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한테 이름을 줄 때 기린이라고, 아니 기린아 일로 와라, 뭐 그걸 기린이라고 부르면 그 개가 기린이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개가 기린으로 변하는 건 아니죠. 그 이 액트가 컨스티튜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의 이름이, 그 액트의 이름이 컨스티튜션이라고 할 때에도. 하지만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이게 헌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헌법은 아닙니다. 그냥 그 헌법을 이루는 부분에 불과하죠. 여기 헌법을 구성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뭐 설명해 놨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건 와이탕이 조약이라고 되어 있고 또 unwritten convention, 어디에도 적혀 있진 않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현실, 헌법은 아니지만 법에 적혀 있지도 않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현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용어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저번에도 했었지만 뉴질랜드의 법에 영어가 공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공용어에 관련된 법에 보면 마오리어가 공용어라고 되어 있죠. 혹은 뉴질랜드 사인 랭귀지가 공용어라고 되어 있지 영어가 공용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unwritten convention이죠. 그렇게 적혀 있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모두 있는 현실,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헌법, constitution이라고 뉴질랜드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공용어에 대한 내용은 6월 16일에 올린 것 혹은 6월 17일에 올린 것을 들어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는 법적인 공용어가 아니라고, 이게 뉴질랜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반면 영국과 뉴질랜드와 달리 호주는 어떻습니까? 호주는 좀 인위적으로 만든 나라니까, 뭐 호주라는 땅은 좀 오래됐지만 호주라는 나라는 좀 인위적으로 만든 나라니까 호주는 헌법이 있죠. 그 법을 통하여 그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190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유효화된 호주 헌법이 있어서 가끔 뭐 멜번에 산다나 혹은 여기 키위랑 호주 과자에서도 가끔 뭐 헌법에 따르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호주는 뉴질랜드나 영국과 달리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문서는 없고 헌법의 역할을 하는 여기저기 적혀 있는 혹은 적혀 있지 않은 것까지 있어서 그런 헌법의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대헌장을 말함에 있어서 왜 영국 헌법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지금 위키피디아에 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이라는 문서에 가보면 그 영국의 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그나 카타라는 말이 15번이 나옵니다. 물론 매그나 카타의 그 구체적인 조항들을 우리가 오늘날에 지키고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들이대고 사인하십시오 하는 이런 개념 혹은 이런 형식이 영국의 헌법을 만드는데 그런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뭐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헌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이라는 개념을 잠시 한번 살펴본 것이죠. 아까 그 성당에서 이 대헌장을 어떤 아저씨가 훔쳐가려고 한다는 기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사에 보면 한 문장이 있는데요. 매그나 카타란 그 대헌장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주 우리가 오늘날에 2018년에 평범한 사람들로서 가질 만한 상식에 근거하여 딱 한 문장 적혀 있는데요. 이거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The Magna Carta has become, 되었습니다. An enduring symbol, 변하지 않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혹은 지속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of the rule of law. 법에 근거하여 통치한다 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그거를 법의 잣구 혹은 법의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뭐 다르죠. 그게 뭐 지금 1215년이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그게 무슨 뭐 구체적인 의미가 무슨 현실성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헌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축인 왕실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 왕실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왕실을 잠깐 오늘 하고 다음번 시간에 왕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왕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뭐 차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현실을 고려하여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가 아주 요긴한 쓸모있는 이정표 하나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이정표는 우리 영국에 관한 무슨 뭐 영화나 뭐 소설이나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한 명, 헨리 8세 있죠. 뭐 6번 결혼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황과 갈라서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다는 그 헨리 8세, 그 되게 유명한 헨리 8세. 그리고 그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스페인 함대를 물리칠 때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애가 없어서 자기네 집안이 거기서 끝났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사람들 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런던에 여행 가면 거기서 기차 타고 그 밑에 햄튼 코트라는 데를 놀러 갈 수 있는데, 그 햄튼 코트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튜더 집안이죠. 그 사람들이 1485년부터 1603년까지예요. 그 튜더를 딱 알면 그냥 영국 역사는 튜더와 튜더 전, 그리고 튜더 후, 튜더 다음이죠. 이렇게 구분하면 대충 그 큰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다룰 이 집안은 튜더 전이에요. 그 왕실 이름은 플랜테지닛라는 집 이름인데, 그런 집안인데, 이 프로젝트 브리튼이라는 웹페이지에 오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 플랜테지닛가 영국을 331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 그 331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154년부터 1485년까지예요. 물론 그 331년을 또 자세하게 나누지만 그거 오늘 하지 말고, 이거를 대헌장을 사인했다는 왕은 이 집안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 이름은 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215년에 런던에 있는 템스강 옆에서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는 사인하지 않고 거기다가 왕의 인장을 찍어서 그걸 통과시켰죠. 그게 대헌장인데, 왕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그 문서를 보면, 그 대헌장을 보면 63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중 몇 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7번째 거를 읽을게요. At her husband's death, 남편이 죽었을 때, 이 남편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영지를 갖고 있어야 말이 되겠죠. 뭐 남편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으면 이런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A widow may have her marriage portion and inheritance at once. 그 아직 살아남아 계신 그 미망인께서는, 그 살아남아 계신 부인께서는, 어부인께서는 그 유산을 받으실 수 있는데 at once, 당장 받으세요. 뭐 얼마를 기다리라는 말이 없어요. at once, 당장 받으시고 without trouble, 아무런 불편이 없이 빨리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보아 그때 귀족이 죽으면, 그리고 그 아내한테 유산이 가야 되는데 그 왕이나 그 왕의 옆에 있는 부하들이 가서 이거 뭐 우리 왕한테 빚을 졌는데요, 뭐 이거를 빼고 가져가시죠,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아내들의 원성이 자제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가 쓴단 말이죠. She shall pay nothing for her dower. 그 유산을 받음에 있어서 무슨 뭐 세금을 내라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때 그런 걸 하라고 했겠죠. 이걸 받으려면 얼마를 내라던가. 그 같은 조항 7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She may remain in her husband's house for 40 days. 그러니까 그 남아 계신 아내께서는 남편이 죽은 뒤 40일 동안 그 집에 계속 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뭐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가십시오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해요.
40일이란 상당히 충분한 시간이었겠죠. 40일 동안 40 days after his death, 남편이 죽은 다음 40일 동안 그 집에 있어야 하며 and within this period, 이 40일 내에 her dower shall be assigned to her. 그 소유권이, 그 상속의 소유권이 이 40일 동안에 이 여자에게 넘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게 하면서 왕실에서 내년에 줄게, 올해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40일이라고 못 박아 놓고, 그리고 그 여자더러 나가라고 하지 않고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까지 문서화해서 이렇게 권리를 보호했다는 거죠. 그게 7번 조항이고요. 8번 조항에 보면 이제 거기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No widow shall be compelled to marry. 그 어떠한 아내도,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아내도 억지로 결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중요한 그 귀족이 죽으면 그 땅의 상당 부분을 그 여자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을 자기 부하가 갖고 있어야 마음대로 할 텐데, 그 여자가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여자가 만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집안에 속해 있으면 좀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해라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여기 법에다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여자가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으면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no widow shall be compelled to marry. 결혼하라는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되며 so long as she wishes to remain without a husband. 남편이 없이 살고 싶다면 혼자 있어도 좋다. 이렇게 법으로 당시에 왕과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법 조항은 이 글에 있지만 이 법 조항에 대한 상상은 다 저의 상상입니다. 이게 꼭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 쓰여 있지 않아요. 하지만 법의 조항을 보건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상상을 하는 것이죠. 다음, 아까 8번까지 했죠. 9번 건너뛰고 10번 하겠습니다. 10번 뭐라고 적혀 있느냐? If anyone who has borrowed a sum of money from Jews dies before the debt has been repaid.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유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사망하면, 그 언제 사망하느냐? 돈을 갚기 전에 죽는다면 his heir shall pay no interest. 그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pay no interest. 이자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 on the debt.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 So long as he remains under age. 그 under age니까 그게 16세건 18세건 20세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가 만약에 아빠의 상속을 받았는데 그 아빠가 유태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러니까 당시의 귀족들이 유태인한테 돈을 빌린 모양이에요. 이게 1215년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태인이 그 아이가 조그말 때에도 이자가 얼마야 라고, 그 아이가 6살이건 9살이건 그 아이한테 이제 이자를 말했겠죠. 그러면 그거를 불법화한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그 아이가 어떤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성년이 되는 나이가 있겠죠. 18세건 그런 거, 그거 도달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if such a debt falls into the hands of the crown. 우리가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이 돈 받을 권리를 서로 사고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태인으로부터 어찌어찌하여 직접적으로건 몇 단계 건너서건 그 돈 받을 권리가 왕실에 돌아온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왕실은 it will take nothing except the principal sum specified. 왕실이 그 돈 빌린 백성한테 가서 1년에 이자가 85%인데 12년 전에 빌린 거니까 지금 무지막지한 양인 얼마야, 그거를 갚아.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왕은 원금만 받아가라 라고 여기에 있는 귀족들이 문서에다가 써가지고 너 사인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왕도 그 이자를 받아갖고 이익을 보려고 했길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10번 조항이고요. 11번 조항 읽겠습니다. If a man dies owing money to Jews, 어떤 남자가 유태인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죽으면 his wife may have her dower and pay nothing towards the debt from it. 그 남아있는 아내가 유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유산을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pay nothing towards the debt. 그 빚을 갚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여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걸 이미 우선 받고 나서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유태인에게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유태인들이 혹은 그 돈 빌려준 유태인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왕실이 여기에 있는 재산이 유태인한테 돈 빌린 거에 관련돼 있으니까 일단 그 살아있는 아내께서는 잠깐 계시고 그게 이제 동작 그만이죠. 동작 그만을 하시고 우리가 빚을 먼저 받겠습니다. 이런 일을 했길래 이런 조항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그랬고 if he leaves children that are underage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그 어린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their needs may also be provided for 그 아이들을 돌볼 그 유산 그거 먼저 정리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빼고 on a scale appropriate to the size of his holding of land 그 사람 재산의 적절한 비율로 그 아이들에게 유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 유태인한테 돈 갚을 걸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분명히 이때 먼저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우리 빚을 먼저 받아가겠습니다. 남은 걸 가지고 유산 정리를 하시죠라고 흔히 하곤 했길래 여기다가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1편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2편에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이거 본문 좀 더 읽고 그 다음에 아까 왕실에 대해서 하려던 얘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지금까지는 영국의 대헌장 매그나 카르타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